안녕하세요, 닥터컴입니다. 오늘은 유아트 그 레지스터 값 중에서 마지막 시간인 그 호환 레지스터 맵 상세 네 번째 시간으로 인터럽트 관련된 레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트 인터럽트 관련 레지스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IER, 그래서 Interrupt Enable Register, 그 다음에 ISR, 그래서 Interrupt Status Register,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실 그 유아트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아트를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인터럽트 처리하는 부분.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아트 프로그래밍이 좀 효율적이다, 잘 처리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각각 인터럽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럽트 상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럽트 설정을 위한 인터럽트 이네이블 레지스터 IE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IER은 지금 보시면은 그 번지수로는 이게 1번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1번지를 읽고 쓸 때 퍼미션에 이 IER이 여기 있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상위 4개의 비트는 지금 다 안 쓰고 있죠. 그리고 요 밑에 4개의 비트를 가지고 이제 인터럽트를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설정할 때 IER 0번 비트는 이제 RBR, 그 인터럽트 이네이블이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값이 0으로 돼 있을 때는 인터럽트를 안 쓰겠다. 인터럽트를 안 쓰겠다고요. 여기 1로 돼 있을 때는 인터럽트를 쓰겠다. 어떤 인터럽트를? 요 RBR 인터럽트를 쓰겠다 말겠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4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신 버퍼, 그쵸? 그래서 Receive Buffer Register, 그래서 RBR, 아니면 Receive Holding Register 라고 하는 RHR,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제 CPU가 읽어갈 데이터가 있게 될 경우 인터럽트가 뜨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터럽트를 1로 세팅해 놨을 때 RBR이 탁 차 있으면 인터럽트를 날려주는 거죠. CPU 보고. 왜냐면 야, 나 받은 거 있으니까 네가 데이터 가져가줘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P4를 쓰게 되면, 자, P4가 이제 보통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16바이트 P4를 쓰고 있죠. 16바이트.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한 요 정도 레벨까지 이건 이제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리시브 그 RX P4 트리거 레벨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쪽 레벨에 여기까지 데이터가 꽉 차지면 어떡하죠? 인터럽트를 날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CPU한테 야, RX P4에 데이터가 거의 가득 차가, 빨리 가져가줘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인터럽트 요게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IR 1번 비트는 THR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THR에 보낼 데이터가 이제 보내지고 비어진 경우에 또 보낼 수 있어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CPU한테. 그래서 야, 너 지금 THR에 비어 있으니까 너 보낼 거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 라고 알려주는 그런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P4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THR만 바라보고 이게 비었다 그러면 뜨는 거고요. 아니면 P4 같은 경우에는 이제 RX P4에는 트리거 레벨이 위쯤에 있었는데 얘는 밑에 있어요. 왜냐면 CPU가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게 쭉쭉쭉쭉 하나씩 보내다 보면 어느 정도 비겠죠. 근데 다 비고 나서 다시 채워놓으면 그 채워놓는 시간 동안에는 보내지 못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쉴 틈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조금 이 정도 레벨의 트리거 레벨을 두어서 이제 TX 트리거 레벨 그렇게 두어가지고 다 나가기 전에 더 채워놓으면 계속 끊임없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인터럽트, TX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0이면 안 쓰겠다 인터럽트를, 1이면 쓰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IR 2번 비트에는 여기는 Receive Line Status라고 하거든요. Receive Line Status Interrupt. 그래서 0은 안 쓰겠다, 1은 쓰겠다
요건데 그러면 리시브 라인 스테이터스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SR 4번 비트부터 1번 비트까지 이렇게 4개의 비트의 상태에 따라서 요것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 우리 옛날에 시리얼 통신 그 교육할 때 보면 UART가 검출하는 4개의 에러 뭐 이런 식의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오버런 에러, 페리티 에러, 프레이밍 에러, 그 다음에 라인 브레이크는 에러는 아니지만 뭔가 긴급 상황이나 이상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묶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알려줘 라고 하는 그런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 쓸 거면 뭐 영어로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인터럽트로 처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걸 이네이블 시키면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IR 3번 비트. 자, 이거 네 번째 3번 비트는 모뎀 스테이터스 인터럽트 이네이블입니다. 그래서 0은 안 쓰겠다. 1은 그 인터럽트를 쓰겠다. 모뎀 스테이터스. 그래서 모뎀 스테이터스는 MSR 비트 중에서 그 3번 비트하고 0번 비트 총 4개의 비트를 이 중에서 하나라도 1이 될 때는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라는 거는 여기 실제 MSR 그 0번에서부터 3번까지를 쭉 보면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델타 DSR, 델타 CTS, 델타 DCD, 델타 RI. 이 델타는 변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DSR이나 CTS나 DCD나 RI 이거는 모뎀 신호 중에 입력으로 받는 신호들인데요. 이 4가지 신호 중에 뭔가 신호의 변화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그래서 이 4개의 입력 그 모뎀 입력 중에서 하나라도 변동이 있으면 알려줘라고 그게 바로 인터럽트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인터럽트를 쓰겠다라고 하면 IER 3번을 1로 세팅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7에서 4까지는 이제 리저브드 000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IER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인터럽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그래서 인터럽트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비트가 2번 주소가 2번지 값이죠. 2번지인데 얘는 쓸 수는 없고 읽을 수만 있어요. 리드 온리 값입니다. 쓸 때는 다른 데로 아마 갈 거예요. 기억으로 FCR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라이트 할 때는 그렇게 가고 읽을 때는 여기 이렇게 ISR이 읽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지금 여기서 3번 비트에서부터 요 0번 비트 요 4개를 가지고 인터럽트 소스 어떤 인터럽트가 떴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ISR 0번은 인터럽트가 떴냐 안 떴냐 요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로직 0일 때는 인터럽트가 지금 발생했어. 지금 UART에서 그거고 1 값을 가질 때는 지금 인터럽트 없는 상태야. 해제된 상태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디폴트 상태로 이렇게 1로 갖게 되죠. 그러면 그 위에 그 3번 비트부터 1번 비트 요 3가지 비트를 가지고 뜨긴 떴는데 어떤 인터럽트 소스가 떴는지를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비트가 바로 요 ISR 3번에서부터 1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여기 인터럽트 소스를 나타내주는 ISR 3번부터 0번까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0번을 보시면 여기 1이면 인터럽트 안 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터럽트 안 떴어. 근데 0이면 인터럽트가 떴다는 얘기예요. 떴다는 얘기. 그래서 각각 위에 있는 요 각각의 3개의 비트에 따라서 어떤 인터럽트가 떴는지 그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렇죠? 요거는 인터럽트 떴다 안 떴다 뭐 이런 이야기고 위에는 뜨긴 떴는데 어떤 인터럽트가 떴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을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인터럽트가 뜨긴 떴는데 요 윗값이 0, 1, 1 값을 가질 때는 LSR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Receiver Line Status Registe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LSR 4번에서 1번 비트 그러니까 UART가 검출할 수 있는 에러 뭐 4가지 해가지고 에러가 발생했거나
라인 브레이크가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프레이밍 에러, 오버런 에러, 뭐 페리티 에러 이렇게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하면 이런 인터럽트를 띄워준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LSR 인터럽트가 해제되기 위한 조건은 클리어 조건은 LSR 값을 읽으면 됩니다. 이 값을 읽어서 어떤 값이 떴는지를 알면 한 번만 읽으면 이게 바로 없어지는 거죠. 인터럽트가. 그래서 수신시 이제 보통은 RBR을 읽으면은 LSR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RBR을 읽고 LSR을 읽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 순서에서는 LSR을 먼저 읽고 얘네가 지금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나서 RBR을 읽게 되죠. 그래서 꼭 요 읽는 순서도 조금 주의해야 될 프로그래밍 시에 UART 프로그래밍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뜨긴 떴는데 요 3번에서 1번 비트가 110일 때는 이게 RX ready interrupt입니다. RX ready interrupt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RX ready interrupt는 receive data timeout이에요.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실제 이제 RX P4가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트리거 레벨도, RX 트리거 레벨도 여기로 잡혀져 있어. 근데 데이터가 몇 개 들어오고 나서 더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영원히 트리거 레벨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 인터럽트가 원래 여기까지 다 차야 인터럽트가 탁 나가는데 못 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세워라 기다리려면 뭐 다른 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니까 수신받는 측에서는 그 데이터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뭔가 에러가 뜨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체적으로 타이밍을 돌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요 정도 시간대면 요 정도 찰 거야 라는 그런 예상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의 시간에 타이머를 돌려서 그 타이머가 돌릴 동안 요 인터럽트 뜨지 않으면 강제로 인터럽트를 날려주는 거죠. 타임아웃 인터럽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CPU가 조금이지만 보내져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인터럽트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인터럽트가 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타이밍은 뭐 4캐릭터 플러스 12비트 텀이라고 이제 뭐 사양서에는 이런 식으로 보통 예약이 나오는데 뭐 이것들은 이제 속도에 따라서 이제 계산했어서 요 타임아웃 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RX ready 타임아웃 그 인터럽트의 클리어 조건은 이 RBR을 읽거나 아니면 RX P4를 읽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읽어지면 그 타이머 뭐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 조건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클리어 조건도 각각의 인터럽트에 따라서 다 있으니까 이것도 유념하셔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똑같은 RX ready 인터럽트인데 얘는 여기 위에가 010이라고 하는 그런 비트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죠. CPU한테 야 지금 데이터 받은 게 있으니까 가져가줘 라는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4 모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RBR이 이제 데이터가 수신한 상태일 때 인터럽트를 날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4 모드일 때는 P4 트리거 레벨, RX 트리거 레벨까지 찬 경우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꽉 차 있는 경우에 인터럽트를 날려서 CPU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갈 수 있게끔 알려주는 인터럽트가 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클리어 조건은 마찬가지로 RBR을 읽거나 아니면 RX P4를 트리거 레벨 밑으로 떨어뜨리게 읽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만큼 쳤으면 하나만 읽으면 바로 인터럽트가 클리어 되겠죠. 그죠? 왜냐면 떨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상위 3비트가 001일 때 이거는 TX ready interrupt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P4를 안 쓸 때는 THR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너 보낼 거 있으면 보내줘. 내가 보내줄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P4 모드일 때는 TX P4 부분이 트리거 레벨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네가 보낼 거 있으면 빨리빨리 채워 넣어. 내가 열심히 보내줄게. 뭐 이렇게 CPU한테 알려주는 그런 인터럽트가 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제 조건은 이제 TX-ready 그 인터럽트 클리어 조건은 이제 인터럽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읽거나 아니면은 THR에다가 어떤 값을 P4나 이것도 P4 똑같은 거예요. 자, 이쪽에다가 써 넣으면 이게 그냥 자동으로 클리어가 된다. 그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 여기 000 이렇게 뜬 경우에는 MSR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델타 DSR, 델타 CTS, 델타 DCD, 델타 RI. 그래서 우리 모뎀 입력 신호 4가지 그 중에 하나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인터럽트로 알려줘 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클리어 조건이 MSR을 읽는 것. 이게 이제 클리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터럽트 종류 떴을 때 어떤 인터럽트 원인에 따라서 인터럽트 소스가 뭔지에 따라서 어떤 인터럽트들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런 인터럽트들이 서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좀 UART 인터럽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인터럽트 순서가 이렇게 자, LSR, 그다음에 RX ready, 타임아웃, RX ready, 그다음에 TX ready, MSR. 이렇게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데이터를 잃어버릴 위험이 큰 그런 뭔가 데이터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부터 우선순위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UART 인터럽트는 겹겹이 쌓여있는 인터럽트라고 제가 이제 여기서 썼는데 뭐냐면 이 UART가 이제 동작을 하면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인터럽트 발생하기 위한 조건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RX 라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관련한 LSR 소스에 의한 인터럽트랑 그 다음에 TX ready 인터럽트랑 MSR 인터럽트가 세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세 개가 동시에 다 발생하면 어떤 걸 띄워줄 거냐는 거죠. ISR을 읽었을 때 어떤 게 나타날 거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동시에 떴을 때는 ISR을 읽어봤더니 어떤 값이 읽혀요? 0110 요런 값이 읽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LSR 인터럽트가 떴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 두 가지도 동시에 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LSR을 클리어 해주고 싶어요. LSR 클리어 조건이 뭐죠? 한번 가볼까요? 자, LSR 클리어 조건은 LSR을 읽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LSR 인터럽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LSR 그 라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읽어봐요. 그래서 어떤 에러가 떴는지를 알았어. 그랬더니 클리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인터럽트가 안 나오겠죠. 없어지겠죠. 근데 없어지면 그 다음에 차순위로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였던 이 인터럽트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ISR을 또 읽어보면 그 다음에 뭐가 떠 있어요? 0010 이런 인터럽트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클리어 해줬어. 그러면 뭐였죠? 요거 클리어하는 조건이 있었죠. 그쵸? 뭐 THR에다 뭔가를 쓴다든가, 그쵸? 뭐 LSR이었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읽는다든가 뭐 그런 클리어 조건을 행하고 나면 이게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면 또 그 다음 차상위에 있던 인터럽트가 이렇게 뜨는 거죠. 요 0000 이런 식으로. 그죠? 자, UART 인터럽트는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인터럽트가 계속 이제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읽어서 인터럽트 서비스를 해줘야 되냐 하면 인터럽트가 없을 때까지 어떤 값이 되냐면 0001이라는 값이 나타날 때까지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나오지 않고 계속 처리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LSR 인터럽트랑 TX ready, 그 다음에 MSR 인터럽트 요 세 가지가 떴어요.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ISR을 읽어보면 어떤 인터럽트만 나타난다고요? 요것만 나타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열심히 처리해 줬어요. CPU가. 이거를 관련된 이제 서비스 루틴을 돌려가지고 처리를 해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인터럽트가 뜨냐? 예를 들어서 요 인터럽트가 떴다고 쳐봐요. 그 사이에 서비스를 처리해 주는 거 동안에. 그러면 지금 인터럽트는 몇 개가 떠 있는 상태죠? 자, 요거 이렇게 세 개가 떠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 다음에 ISR을 또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그 다음 높은 요거를 요 값이 ISR에 읽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요거를 처리했어. 근데 또 요 인터럽트가 뜰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읽어보면 요 값이 뜨고. 그래서 언제까지? 자, 00001 인터럽트가 없다라고 나올 때까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UART 인터럽트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UART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UART 서비스 루틴 구성할 때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인터럽트가 CPU한테 인터럽트가 이제 여기 UART가 그죠? UART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알려줬어요. 야, 나 좀 서비스 해줘. 그러면 CPU는 UART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불렀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가봅니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ISR을 읽어봐요. 그죠? ISR을 읽어보면 ISR에 인터럽트가 떠 있는지를 일단 보겠죠. ISR 0번은 이게 0이면 인터럽트가 떴다는 얘기고 1이면 안 떴다는 얘기죠. 근데 봐서 진짜 인터럽트가 뜬 거 맞아? 네가 나 불렀어? 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니야 라고 하면 야 이거 뭐 날 누가 부른 거야? 하고 그러고서 다시 나와버리는 거죠. 나 안 불렀구나 하고 그쵸? 근데 이런 게 잘못되면 이제 뭔가 시스템 할트라든가 블루 스크린을 띄워주죠. 시스템은. 어쨌든 인터럽트가 떴어요. 그래서 떴으니까 불렀겠죠. 보통은 일로 내려옵니다. 떴으니까 불렀고 그래서 여기 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처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LSR 인터럽트. 야, 너 LSR 인터럽트였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죠? 자, 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터럽트가 뜬 상태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여기는 아까 처리했으니까 아니고 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TX 인터럽트가 떴어. 그러면 여기로 핸들링 해주고 클리어 해준 다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면 아직도 인터럽트 떠 있어? 떠 있어. 그러면 또 아까 우리 여기까지 가죠. MSR 인터럽트. 떴어. 그럼 핸들링하고 나오는 거죠. 나오는 새에 누가 떴어? 얘가 떴어. 인터럽트가. 여기가 이 조건에 의해서 인터럽트 떴어.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읽어봤더니 인터럽트가 0이에요. 아직도 인터럽트가 있네. 그러고서 어디서 떴나? 봤더니 여기서 떴대. 그러면 또 여기로 와서 처리해주고 또 돌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이 ISR이 1이 되는 인터럽트가 없다라는 것까지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마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인터럽트가 떴대. 근데 너 LSR 인터럽트야? 아닌데? 그럼 RX 레디 인터럽트야? 아닌데? 그러면 요 경우에도 뜨긴 떴는데 이상한 인터럽트가 떴어. UART가 고장이 나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외 처리 부분을 잘 프로그래밍 해놔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어쨌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터럽트 우선순위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저희가 나열을 해놨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인터럽트에선 중요한 거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왜 생겼는지 이유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조건 그 클리어 조건들을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UART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원래는 호환 부분만 좀 따지고 있긴 한데 좀 비호환 영역들을 한번 좀 잠깐 좀 들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호환 영역은 요 ISR 레지스터에 이 5번, 4번은 00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쵸? 원래 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걸 00으로 고정 안 하고 이 두 개도
인터럽트 소스 레지스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물론 호환 그 16450 레지스터 호환이 아니죠. 아닌 영역인데 어쨌든 이 두 개까지 써서 벤더 디파인 스펙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ISR 그 5번부터 1번까지를 인터럽트 소스 종류 파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인터럽트 안 떴다. 여기 떴다. 그죠? 우리 배웠었죠? 그 다음에 여기 4번, 5번을 가지고 이제 뭐 더 쓰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2비트. 그래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RX 레디 인터럽트긴 한데 얘는 어떤 때 생기냐면 그 우리 플로우 컨트롤 중에 소프트웨어 플로우 컨트롤, 그래서 X 온오프 문자 관련된 아니면 스페셜 캐릭터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인터럽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플로우 컨트롤 중에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 해서 이 CTS, RTS 신호 관련된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인터럽트를 이제 사용자가 디파인에서 더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UART 물론 16450 호환하는 그런 UART들이 다 있지만 그 외에도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양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리저브드 비트들을 사용해서 벤더 디파인 스펙을 구현해서 사용하는 그런 UART들이 있으니까 데이터 시트를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도 뭐 비호환 영역인데요. 요 부분, 요 데이터 시트는 뭐 이렇게 P4가 이네이블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아는 거죠. 왜냐면은 FCR은 아까 여기 010 요거를 라이트 하는 경우에는 FCR을 아마 핸들링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P4가 이네이블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알 길이 없지만. 그래서 그걸 알 수 있게끔 이렇게 P4가 이네이블 됐다는 스테이터스 부분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호환 그런 레지스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럽트 UART 그 레지스터 영역 중에 인터럽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인터럽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까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UART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번 다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